안녕하세요, 이님들. 요즘 사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검색을 좀 했는데, 요즘 이슈가 부동산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새로 나온 드라마 이슈. 근데 새로 나온 드라마는 제가 잘 모르겠고, 부동산, 그러니까 5천 원으로 너도 부동산 소유주가 될 수 있어. 네, 눈치를 채셨나요? 채셨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리츠 얘기입니다. 리츠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투자자가 돈을 버는 원리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갈게요. 돈을 버는 원리는 간단하죠. 가장 심플한 원리로 가보면 이거예요.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제 돈을 벌었겠죠.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 단계 더 내려가 보죠. 시세 차익이 왜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하면,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거 말고 부동산 투자에는 1번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10,000원, 20,000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 좀 안전자산 비슷하겠구나 라고 지금 다 아니까 서울에 그렇게 몰리고 있는데, 그럼 나도 서울에 있는 이 안전자산 비슷한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5억, 10억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대출 좀 해서 사고, 아니면 현금을 주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몇 억 단위의 돈이 드니까 이 해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아니, 최소한 몇 억은 있어야 여기 투자를 하는 거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나는 못하는구나. 요런 이제 진입장벽이 하나 있고요. 또 수요와 공급의 시기적 불일치라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여기에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려요. 우리 대통령 선거 얼마마다 하죠? 5년마다 하죠. 국회의원 선거 얼마마다 하죠? 4년마다 하죠. 아파트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3년. 땅이 있는데 짓기 시작해야 3년. 그러면 어떤 부지를 만들고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라는 여러 가지 동의를 얻는 데는 또 몇 년? 천차만별이지만 2, 3년씩 걸려요. 그럼 아파트 하나 만들어지는데 몇 년? 5년.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 아파트는 특히나 이제 정치적 이슈를 많이 타는데 정권도 바뀌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수요가 부족하네 라고 해서 집을 지어야지 라고 해서 지었더니 그 5년 뒤에는, 사실 5년 뒤를 누구나 잘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 집이 남아가지고 공실이 많은데요,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디 많냐면 지방에 지금 현재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계란이 이렇게 막 올라갔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조류 독감 때문에 국내에 계란이 막 부족해요. 이게 막 올라가지고 계란이 200원, 300원, 400원 올라가니까 당시 이제 제과업계 죽겠다 이러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했냐? 금방 수입했죠. 한 달 가니까 미국에서 수입하고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계란 수입 당분간 허가해주니까 계란값 확 잡혔죠. 그러니까 서너 달 비쌌다가 이렇게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을 빨리 해줄 수 있는 애들은 잠깐만 기다려, 내가 그럼 두세 달 동안 수입하고 그동안 다 키우면 돼, 이렇게 안정을 시켰는데, 부동산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집만 지어도 3년, 하고 나면 5년, 재개발 얼마씩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이 좀 오르는 게 있고, 가장 원천적인 게 하나 있는데, 땅이라는 자재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민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갖고 바다를 메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땅인데 그나마 수요와 공급을 시기적으로 일치시키기가 힘들고, 거기에다가 이게 꽤 비싼 재화니까 진입장벽까지 있다.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리츠란 상품이 어제 오늘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에요. 이게 수십 년 된 상품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식회사라는 구조 알죠? 증권시장에 가면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을 똑같이 주식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겠다. 아파트가 하나 10억이면 10,000분의 1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주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을 그냥 거래하면서 소액인 사람들은 소액 투자를 해서 자본 투자자가 되면 되는 거고, 거래가 너무 단위가 큼으로 인해서 나오는 불균형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의 리츠라는 상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썸네일에 5,000원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이지스 자산운용은 국내에서 부동산 자산운용을 가장 크게 하는 이제 회사예요. 이지스 자산운용이 여기서 뭘 하냐?
들여다보면 아파트 리츠를 IPO한다.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이제 임대 아파트 리츠의 영업 허가를 이제 작년 말인가 신고를 했다고 해요. 3,500세대 정도 수도권 임대 아파트 이게 뭐 의정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임대료는 연 8% 배당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 IPO를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500세대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여기다 임차인들을 받아갖고 채우고, 요 임대 아파트를 지는데 3,500세대면 뭐 돈이 얼마 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엠빵 해가지고 주식시장에다가 상장을 시켜놓겠다. 거기에서 거래를 하고 배당 수득은 1년에 우리는 5% 정도 할 거니까 요게 반영돼가지고 이제 이걸 캡이라고 하는데, 뭐 캡은 뭐냐면 우리 집 살 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100만 원 내고 임대료 그러니까 연간 5만 원 받으면 이거 수익률이 5%인 거잖아요. 이게 5%인 게 반영이 되는 거고, 플러스 이 가치는 나중에 처분 가치까지 반영이 되니까 지가가 상승하면은 그것도 주식의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핫하니까 리츠가 이렇게 왔다가 2008년도 이렇게 올랐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20년에 이제 꽤 많은 리츠들이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러면 리츠랑 부동산 펀드는 또 뭐가 달라요 했더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참여 인원수가 좀 다르고 규모가 달라요. 리츠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참여할 수 있고, 부동산 펀드는 보통 많아봐야 수십에서 수백 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 규모가 좀 다른 거고, 리츠인데 상장형 리츠들을 우리 주로 다룰 거니까 리츠는 아예 거래가 쉽도록 IPO 시장이 이제 올라가 있다. 이런 정도가 달라서 결국 둘의 유동성 차이가 되게 커요. 부동산 펀드는 뭐 50명에서 운영을 해서 1억씩 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사모펀드랑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누가 빠지려고 1억 투자한 사람이 저는 빠지겠어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1억을 어디서 끌어오든가 막 해야 되는 식으로 유동성이 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다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내 돈 빼고 싶어 그러면 이거 주식 사고 싶은 사람 100명이든 200명이든 혹은 1명이든 그냥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울에 아파트 7만 호 추가 공급하는 거를 이런 임대형 리츠 모델을 좀 동원해서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도 하겠다. 근데 그러면 왜 굳이 정부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리츠 막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해요? 그냥 정부가 좀 지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요? 이런 사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써야 되는데, 정부도 지금 집이 좀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네? 그러면 민간 건설업자하고 일반 분양하라고 하면 또 분양 로또 광풍이네 뭐네 하겠네? 라고 하니까 생각한 게,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좀 지어주는데 이 공모용 리츠를 갖다가 접목을 하면 배당 수익 연에 뭐 한 5%라고 하면 이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익, 요즘 금리가 하도 낮으니까 5%면 꽤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약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것도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겠네? 이게 괜찮겠네? 라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리츠가 그렇게 좋은 상품인데 이게 2019년, 20년에 나온 건가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십 년도 더 된 거고, 여태까지는 주로 어디 많이 있었냐면 뭐 빌딩, 뭐 오피스, 뭐 이런 큰 건물들, 뭐 서울스퀘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츠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인데, 그러면 리츠가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리츠 주식시장의 수익률 한번 볼까요? 보죠. 이리츠코크랩 마이너스 18%, 5월 말 기준이에요. 올해부터. 롯데리츠 마이너스 8%, 신한알파 8%, NH프라임 리츠 16.9%. 리츠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씩 돼요. 이게 뭐지? 부동산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리츠들은 수익률이 안 좋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장된 이 리츠들은 사실 주거형 아파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빌딩이라든가 오피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는 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경기 좀 코로나로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형 오피스들은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격이 쭉쭉쭉쭉 빠져 있는 이런 형태고, 원래 부동산은 이런 시기에 강해요. 왜 강하냐면 거래가 잘 안 돼요. 땅 주인은 이 시기에는 굳이 팔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 거고,
살려는 사람은 버티니까 야 원래 시세는 90억인데 땅 주인은 아직도 2년 전 시세 120억인지 알고 있네? 나도 안 사. 그러니까 이제 거래 단절이 일어나는 상태로 사실 폭락기에 부동산이 대형 부동산들이 가격을 좀 버티는 건 이 부동산의 소유주 투자자들이 아 이런 가격이면은 나는 안 팔고 그냥 버티겠어 몇 년 더 가져갈게 이런 식의 스테이를 많이 하세요. 그게 약간 부동산 폭락을 좀 막고 있는 건데 리츠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좋으니까 이럴 때 막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필수제고 우리가 너도 갖기를 원하니까 굉장히 가격에 우리가 신음하잖아 민감하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면 아파트 수익률은 보잘것 없어서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리츠가 IPO 되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한데 부동산으로 무일푼에서 뭐 1,000만 원, 1억을 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래요? 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게 꽤 안정적인 물건이니까 여기에 레버러지를 풀로 땡기는 거예요. 우리 LTV 10억짜리 물건에 얼마까지 대출해 줬었다? 7억. 그러면 10억짜리를 사는데 나는 3억을 돈을 넣고 이게 100% 올랐다라고 하면 나는 3억 넣고 얼마를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수익률이 350% 이런 식의 꽤 안전자산에 속하고 상당 기간 우상향하는 지난 수십 년간 우상향하다 보니까 레버러지를 극단적으로 끌어다 쓰는 형태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이제 핵심이었던 거고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그래서 그게 금융기관이든 혹은 전세자에게 돈을 땡겨 쓰는 사금융, 갭 투자든 어쨌든 레버러지를 끝까지 가져가는 형태였다. 그런데 끝까지 가져가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00% 오르는데 내가 레버러지를 끝까지 넣어도 어땠다? 주식시장의 그 성과만큼은 하지 않았다. 근데 모르겠어요. 주식에서 대부분 우리 개미들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부동산이 훨씬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숫자를 뽑아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양도소득세 강화 관련해 갖고 자료들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계좌가 몇 개다? 한 30만 개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인당 계좌가 하나라고 가정을 해도 30만 명밖에 주식에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못 번다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에게 슈퍼 단타 투자자들 분들도 많으시고 무슨 뭐 이슈 나올 때마다 사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돈 벌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5천 원으로 부동산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주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이냐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도의 수익률은 좀 우습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리츠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이렇게 살짝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알려드리다 보니까 잘 나가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참고로 제가 저번에 그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했는데 스타벅스 주식은 지난 10년간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카페 베네를 하겠어 라고 3억을 넣었는데 10년 동안 카페 베네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10년 전에 그냥 스타벅스 주식을 샀으면 그거 지금 30억이야. 은퇴하시면 되잖아.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